안녕하세요. 최고론사입니다. 여름철이 오니까 창문을 열고 있는 시간도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겨울철보다는 외부 소리가 잘 들릴 수밖에 없고, 또 우리 반려견이 짖는다면 주변 이웃들에게도 잘 들릴 수밖에 없다 보니까 짖음 문제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초인종 소리나 혹은 외부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짖는 아이들의 원인은 무엇이고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초인종 소리는 집안을 울려 퍼질 정도로 큰 소리가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반려견들이 깜짝깜짝 놀랄 수밖에 없고요. 영역성을 가진 개들은 아무래도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 자체가 곧 우리 집을 침입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경계심을 갖게 되고 짖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5, 6개월 이전에 사유와 민감기 시기에는 직접적으로 짖거나 으르렁거리는 표현들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두려움을 갖고 구석진 곳으로 피하기도 하고 혹은 배를 뒤집거나 조심스러운 행동을 보이면서 무섭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때 천천히 인사도 하고 좋아하는 간식도 먹고 하면서 좋은 인식을 갖게 되면 당연히 좋은 경험으로 받아들이게 되겠지만 누군가 놀러 와서 무리하게 그냥 만지고 간다든지 혹은 정수기나 에어컨 수리기사님이 오셔서 뭐 전동 드릴을 사용한다든지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등 다소 두려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경험들을 하게 된다면 5, 6개월 이후부터는 아이들이 긴장을 하기 시작하고 이것을 짖는 것으로 표현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렇게 짖었을 때 이 소리가 일시적으로 났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 반려견들은 이렇게 짖는 것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반복적으로 짖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외부 소리가 나면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보호자분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모습을 본다면 우리 반려견들이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더 적극적으로 짖게 되고 이것이 쌓이면서 수면의 질까지 방해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더 강한 짖음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답니다. 이렇게 짖음이 학습된다면 과연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시고 또 시도해보지만 실패하시는 사례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한 가지 교육을 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의 상황에 맞게 교육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외부 소리나 초인종 소리에 둔감화 시키는 교육을 우선적으로 해주셔야 되는데요. 매번 똑같은 상황이 발생되고 이 상황을 짖으면서 항상 해소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나중에는 냄새를 맡거나 혹은 시각적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고 소리가 들리자마자 발작성으로 짖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호자분이 들어오는 소리에도 알아보지 못하고 먼저 짖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혹은 들리지도 않는데 어떤 소리가 들린다고 착각을 해서 막 짖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리 둔감화 교육으로는 우선 항상 조용한 집안보다는 조금 시끄러운 게 좋은데요. 백색 소음이나 라디오 소리 등을 외부 소리가 잘 들리는 현관문 앞쪽에다가 틀어줘서 최대한 외부 소음에 짖는 빈도수를 줄여주는 게 좋습니다. 또한 고정된 관념을 깨주기 위해서 보호자분이 일부러 소리도 내고 여기에 대해서 반복적인 학습도 필요한데요. 물론 이 교육만 해서는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것도 같이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초인종을 반복적으로 누르고 그때마다 보호자분이 간식을 뿌려주거나 놀아주면서 외부 소리나 초인종 소리가 발생했을 때 꼭 누군가가 침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식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흥분을 절제하는 건데요. 반복적으로 짖다 보면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흥분하게 되는데 우리 사람으로 비유해 보자면 누군가 싸우기 시작했는데 이게 너무 격해져 가지고 주변에서 말려도 도저히 말릴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로 강아지가 심하게 짖고 있을 때 보호자분이 안으려 하거나 말리려 하면 오히려 보호자 손까지 인식하지 못하고 물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요. 꼭 짖는 상황에서 교육하기보다는 짖기 전에 교육을 통해서 흥분을 절제하는 방법을 인식시켜 주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방석이나 캔넬 혹은 소파 위 이렇게 지정된 장소에서 기다려 훈련을 먼저 시켜주시는 건데요. 기다려 훈련에 대한 방법은 위에 링크 통해서 들어가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이러한 교육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강아지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게 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초인종 소리나 노크 소리를 틀어놓고 절제하는 연습을 먼저 실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강아지가 소리를 듣자마자 너무 빠르게 뛰어가서 짖는다거나 혹은 공격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가슴줄과 리드줄을 착용한 상태에서 보호자분이 줄을 잡고 앞을 막아주시고 줄도 살짝 당겨서 다시 지정된 장소로 보내놓고 기다리는 연습을 실시해 주시는 게 좋아요. 보통 흥분이 절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은 짖는 거를 무마하기 위해서 방에 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텐데 흥분이 제대로 절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으로 들어가면 짖음은 멈추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어느 정도 절제를 시켜놓고 나면 방에 넣고 기다리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해주셔야지만 아이의 흥분도를 점차 낮춰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외부인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도저히 통제가 안 되시는 분이라면 미리 외부인이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서 반려견과 같이 산책을 나간 뒤에 외부에서 낯선 사람을 같이 만나서 들어온다거나 혹은 낯선 사람이 먼저 집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으로 반려견이 들어오는 것도 흥분을 절제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참고해서 함께 교육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인식의 변화를 주는 건데요. 누군가 들어오면 항상 나를 위협하고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한다고 강아지가 학습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짖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분들이 들어올 때도 일부러 노크도 하고 초인종 소리를 눌러서 들어온 뒤에 강아지한테 간식을 주면서 어떻게 보면은 고정된 관념을 자꾸 깨는 연습을 함께 진행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외부인이 오기로 한 날에는 미리 한 끼 정도는 굶겨놓고 좋아하는 간식을 외부인에게 주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주의할 점으로는 주기 전에는 일단 보호자분은 규칙에 따라서 지정된 장소에서 기다리는 연습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지인이 가서 간식을 전달해 주는데 만약 경계심을 풀지 않고 너무 두려움이 많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전달해 주는 거는 오히려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질 수 있으니까 이런 방법보다는 그냥 멀리서 살짝 시선은 피하고 간식만 던져주는 연습을 반복해서 나에게 접근하지도 않고 오히려 좋은 일이 생긴다는 인식을 자주자주 심어줘야지 이후부터는 아이가 호감도 갖게 되고 한번 가서 냄새도 맡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되면서 외부인이 나타났을 때도 짖는 부분을 줄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짖음 교육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강아지 짖음이 학습된 기간이 길수록 개선해 나가는 시간도 그만큼 필요하다는 점 반드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당장 효과가 없더라도 꾸준히 노력을 하셔야지만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장 민원에 의해서 혹은 견주님이 교육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있다면 방문 교육을 통해서도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반려견 교육으로 궁금하신 점이나 혹은 방문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혹은 제 채널 정보에 제 연락처도 있으니까 직접 연락 주시면은 제가 상담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릴게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